오늘은 이제 8번째입니다. 너 왜 꺼지냐? 네, 8번째 수지 빗괴입니다. 수지 빗괴. 그래서 빗자는 일반적으로 견주다, 서로를 겨누다 할 적에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서로 돕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돕는다. 돕는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7번째 게 지수 4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이제 전투는 끝났고 농공행랑도 했고 지금은 전국을 안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마침 이걸 쓰면서 보니까 요즘 돌아가는 판하고 정말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를 예측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썼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쟁은 끝나고 선거는 끝나고 선거 이후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들어보셔도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는데 새로운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아마 더 재미있을 겁니다. 글만 읽기보다는. 저도 이제 쓰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생각들이 섞였는데요. 근데 글을 쓰면서 글을 따라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없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은 없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다른 논조가 있으면 그냥 이 글을 그냥 따라서 갑니다. 글을 따라서 가서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정치적인 생각이 성향이 슬그머니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배제를 좀 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수업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옛날 거에서는 집안 얘기. 뭐 누구 성씨가 어땠다더라 이러면 갑자기 이래 보면은 있어요. 얼굴이 까매졌다, 파래졌다 그러다가는 에이 놈들아 이러면 막 가고 이런다. 옛날에 선생님께서 제 천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소리 했다고 구구라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어디 무슨 씨가 뭐 어떻다 그러면은 네가 뭔데 우리 조상을 욕을 해 이러면서 또 난리가 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이 안에서 공부 다 하고서 들으셔야지 그걸 하나하나 찝으면 재미없죠. 그리고 요새 미디어가 좋으니까 뭐 요새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교수들 뭐 한마디 했다고 뭐 톡톡 떠들어가지고 생난리를 치고 하는데 수업 중에 한 얘기는 수업으로 끝내야지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그럴 일이 있나 싶어요. 저는 겁도 없이 요새는 이거를 그냥 인터넷 처음에는 좀 겁이 나서 막 편집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요. 하다 보니 그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앞자르고 뒷자르고 해서 그냥 올려놓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 그러면 참 사람들 속이 좁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지수 4개는 부의가 중을 잡았습니다. 6호의 임금의 명을 받은 구의가 중을 잡고서 전권을 행사했던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게 끝나고 다시 9호가 전권을 잡은 상황입니다. 전권을 잡은 상황이고 지금 이 9호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5음이 어떻게 돕냐. 말하자면 임금은 임금대로 백성을 도와서 끌고 와야 되고 백성은 백성대로 임금에게 협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전쟁이 벌어졌더라도 끝나고 나면 협조를 해서 전국 수습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지금 보면은 요놈은 양의 자리에 음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힘이 별로 없는 놈이에요. 그리고 대거리를 놓고 봐도 도와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지금 얘 입장에서는 도와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얘는 지금 음이 음자리에 앉아서 중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구호와 정음으로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 그 다음 얘는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여기서 좀 치고 올라가려는 마음뿐이고, 또 하나는 얘는 부정이고 바르지도 않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그리고 요놈은 얘를 원래 도와야 되는 입장인데 얘를 도울 수는 없고 가까이에 지금 구호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밑으로 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실제로는 얘를 도와서 일을 행사한다. 구호는 대세를 잡은 명실상부한 이제 지도자입니다. 지금 선거로 치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니까 힘도 있고 대단한 지금 파워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호는 얘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위치예요. 얘를 도와도 잘못된 거고 또 자기 스스로도 너무 나가서 도울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선거 판세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 민중 문재인 캠프의 공신, 한나라당 핵심 세력, 중립을 표명한다고 하는 공무원, 지도자, 야당 지도자,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서 이야기 들으시면 이야기가 그런 논조로다가 풀려갑니다. 그런 논조로다가. 그리고 내외계상으로 보면은 얘는 물이고 얘는 땅입니다. 물은 땅에 찰싹 붙어서 흐르죠. 찰싹 붙어서.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된다. 한 마음이 된다. 그게 돕는 거다. 그게. 지도자는 백성을 돕고 백성은 지도자를 돕고. 그러면 그게 서로 마음이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거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수직 2께는 지수 4께의 도전께입니다. 도전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놨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수직 2께 저렇게 생겼지만 지수 4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대로 뒤집어 놓은 꾀입니다. 물론 얘는 지금 착종꾀도 됩니다. 도전꾀라는 거는 이쪽 방향이 밑으로 오고 이쪽 방향이 위로 가는 상황이고, 착종은 얘가 밑으로 오고 얘가 위로 가는 상황입니다. 다릅니다. 좀. 또한 착종꾀도 됩니다. 착종꾀란 내외꾀를 분리해서 서로 바꿔놓은 것을 말합니다. B라는 글자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대단히 다양한 뜻이 있는데 네이버 사전을 그대로 그냥 긁어온 겁니다. 별 얘기도 아닙니다. 견주다, 비교하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B자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해석. 근데 본뜨다, 모방하다, 고르다, 가려 뽑다, 갖추다, 같다, 대등하다, 친하다, 친숙하다. 여기서부터 비슷하죠. 그죠? 친하다, 친숙하다, 따르다, 쫓다. 요 7, 8번 정도가 지금 이 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걔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엮다, 편집하다, 돕다. 물론 돕다도 여기에 되겠네요. 편들다. 이것도 같은 말이고요. 그 나머지는 좀 약간 다른 말이 됩니다. 밑에 맞네. 예. 즐거워하다, 친하게 지내다, 섞다, 뒤섞이다. 이거 다 여기에 해당하는 뜻일 겁니다. 무리, 동아리, 패거리.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뜻일 것 같고요. 괴이름은 당연히 빗개고. 위하여, 뭐 때문에.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친숙하다, 친하게 지내다, 무리, 동아리, 패거리 등등이 이번 빗개에 해당하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지수사학교에서 전쟁에 참하라고 겪고 나면 또 다스려지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못하네요. 서로 돕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국 수습책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 전국 수습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빗개는 서로 돕는다가 대주제가 되겠습니다. 돕는 것을 이야기해 볼 때 아래에서 따르니 돕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래 백성은 순합니다. 순하게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누굴 따라요? 예, 군주를 따르는 겁니다. 군주를. 이걸 간사해서 오야라고 돕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돕는다. 예. 이 경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이 괴의 모양을 보면 구오효가 여러 음을 돕는 모습입니다. 예. 지도자가 백성을 규합해서 한 길로 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려면 백성들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야지 그게 가능해지죠. 그게. 이 괴에서는 구오만 양효입니다. 양효가 하나 있는 경우 중에서 이 괴가 가장 좋은 뜻일 것 같습니다. 강건중정한 군주와 함께 여러 백성이 순종에 따르고, 군주는 또 백성을 도와서 서로 호흡이 잘 맞는 모습입니다. 괴의 내외로 보면 땅 위에 물이 흐르듯이 딱 붙어서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구호효는 양강으로서 중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의묘가 이에 근접하여 따르는 모습입니다. 천하의 모든 백성이 군주인 구호를 도우며 우러러보는 모습입니다. 혹 출마하려는 자가 빗개 구호가 나왔으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취를 이루겠다라고 말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지수사께는 전쟁에 관한 개였습니다. 오랜 전쟁 끝에 지친 사람들은 서로 도와서 전후복구를 하게 됩니다. 빗개를 파자해보면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걸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테고 한 사람은 백성이 될 겁니다. 우리 책에서 빗개는 은개다, 숨는 개다, 귀신도 볼 수 없다는 비밀을 간직한 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의 모양을 다시 보면 오음일양개입니다. 오음일양개. 다섯 음이 있고 양이 하나 있는 오음일양개입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일이 드러나려면 오랜 인고의 노력 끝에 좋은 것이 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력 끝에 성공이다라고 할 때 오랜 노력, 성취감, 노력 끝에 잠깐의 성취감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오랜 시간 공부해서 무엇을 얻는다 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이 빗개를 다른 말로다가 연애하는 젊은 친구로 본다면 참 여자 많아 좋겠다, 아니면은 참 연안에 빠져서 너 골 아프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말이 되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건본을 지나서 둔몽, 수송사, 비까지 지금 6번째 개에 이르렀습니다. 총 8개인데 건본을 빼고요. 이르렀습니다. 건본 다음에 6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모두 물이. 건본, 수레등, 몽, 산수몽,
수천수. 네. 수송. 송 뭐죠? 천수성. 예? 천수성. 아, 천수송. 천수송. 번곤등몽 번곤등몽 수송 사. 지수사. 예. 그 다음에 수지비. 공통점이 모두 물입니다. 모든 것은 물에서 출발해서 시작을 해서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개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문명이나 축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음 개가 소축개입니다. 소축개. 소축개는 돈 버는 개입니다. 우주대자연이 탄생되고 처음 잉태된 것이 물에서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잉태하고 진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도 될 겁니다. 또한 인간 남자가 만나서 수태를 하고 새 생명을 탄생시켜서 한 인간으로 성장시켜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지금 번본에서 출발해서 두몽수송사비까지 왔다. 여기까지가 이제 완벽하게 성장이 끝났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은 인간을 구실할 테고 문명은 문명대로 재구실을 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겁니다. 예. 비는 돕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비는 돕는 거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는 기라니. 그렇지. 서로 도우니 좋지. 서로 도우니 좋지. 예, 그죠? 예. 원서호대. 이 원은 원형 이정의 원입니다. 첫 번째, 퍼스트, 원래대로, 원래부터 이런 정도의 글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점때 이게 점치다 하는 서자입니다. 점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상황을 두고서 판단해 본다는 말입니다. 상황을 두고서 판단해 보는데 어떻게 판단해 보냐? 가장 원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천부지성에 입각해서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천부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되 그 원초적인 것으로서 오랫동안 다르게 한다면, 길령자를 길게 오랫동안, 이정과 같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다르게 한다면. 그렇다면 길한 정도는 못 되죠.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 지금 왜냐하면은 전쟁이 끝나고 농무 행상을 하는데 내 패는 좋겠지만 나무 패는 어떡할 거야? 나무 패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좋을 일은 아닙니다. 겨우 허물 없는 정도다. 겨우 누가 탓하지 않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겁니다. 불령이어야 방면이 하는데 요 영자는 영어를 하는 때 영자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여기서는 편안한 영자로 쓰입니다. 편안할 영자. 그리고 불령이면 편안히 하지 말아야지. 편안히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지금 전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승리했다고 넣어놓고 있다간 도로 죽어, 이 소리입니다. 승리했다고 넣어놓고 있다간 도로 죽어. 지금 잘해야 돼. 이런 정도 의미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야흐로 오리니, 바야흐로 좋은 때가 올 것이니, 후면 늦으면, 때를 놓치면 힘 있는 자라도 흉하리라. 이 상황에서 어리버리하고 어영부영하고 제때 제일 처리 못해놓으면 역사는 뒤로 돌아간다. 지금 그런 소리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비는 좋은 것이다. 원래 그대로
판단해보고 원래 그대로라는 거는 천부지성으로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판단해보고 그대로 길이길이 바르게 한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원은 원래 그대로 천부지성으로 근본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B는 친하게 지냈다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태를 낙관하지 말고 불령이어야 사태를 낙관하지 말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 상태로 있지 말고 예의주시해야 이걸 불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안치 말아야 한다는 거. 늘 근심하고 노심초사해야지. 오늘 아침 지역신문 보니까 새로 된 의원들이 무슨 행사장에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또 막 일어났더라고요. 그렇게 하여야만 바야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누가? 온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러한 것을 놓치면 누구라도 혹 사내 대장부라고 하더라도 혹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태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흉하다.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단정적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남북관계를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아도 될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과거 정부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열릴 겁니다. 괴상을 살펴보아도 양강한 구호 아래로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 아래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얘는 도망가는 놈입니다. 힘이 한 군데로 모이니 당분간 한 방향으로 내달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잡계전에서 비께는 즐거움을 말하고 사께는 근심스러움을 말한다. 비라 사우라라고 했습니다. 비는 화합을 하는 거니까 즐거운 거고 사는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근심스럽고 힘든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원서에서 원은 원래 그대로 천부지성으로를 의미합니다. 선은 점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판단해보다 이런 의미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보면 원서라는 것은 사심 없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판단해본다고 말해도 될 겁니다. 물론 공정하다는 게 늘 자가 제대로 서야지 공정해지죠. 자가 제대로 안 서면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거는 주척이 다르고 장척이 다르고 한자짜리 자가 늘 다릅니다. 그 자는 선상 이 사람의 자죠. 이 사람의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가 아니고 이 자는 망가져서 이제 못 써. 이제 부러져서 못 쓰고 이 자가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저 자에다가 맞춰야 되고 저 자에 맞추지 않으려면 뭐 중림치련을 하던가 두문동으로 들어가던가 뭐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원정정하다는 말은 형님 동생 이름 아니죠? 저 원정호 동생 이름 아니죠? 동생 없죠? 지도자의 마음가짐 그리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지어먹은 마음으로 한번 하고 그 결과를 바랄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정도로 영원히 변함없는 봉사를 해야 한다. 봉사를 하는 자세여야 한다. 요즘에 선거 끝나고 프레카드 걸린 거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 봉사에 작은 대가를 바라거나 그 봉사가 변질되거나 일시적이어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언제나 변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겨우 허물이 없는 정도다. 길한 게 아니고. 이 봉사자는 결국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이 글에서 보면 대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물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는
꼭 낙관할 수만은 없는 모습입니다. 역사는 길고 인생은 그 안에서 초능을 다투며 지나갑니다. 역사의 승자가 되는 길은 원형정이어야 되지 않을까. 눈앞에 이익을 바라고서 행동을 하면 앞에서야 뭐라고 안 하겠지만 나중에 뒷사람들 입에 다르게 오르내리겠죠. 근데 이거 읽다 보면 겁나요. 이렇게 못 사는 것 해가지고. 제 말은 아닌데, 말을 하다 보면, 아유, 저렇게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불령이어야 박내. 혼란 속에서 기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의 사태 속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내 외께의 관계로 보면, 외께 물은 내께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얘가 군주이긴 하지만, 이게 근본이고, 이거는 흐르는 존재입니다. 흐르는 존재. 지금 힘은 여기서 쥐고 있지만 백성이 근본이고 이거는 백성 위에 잠시 왔다 가는 존재입니다.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신하고 구호 지도자에게 여러 백성들이 돕는 모습입니다. 또 여러 의료들이 지도자를 마침내 옹립하는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혁명을 하는데 실기를 하면 큰일 나죠. 때를 놓치면 안 되죠. 후면 아무리 출중한 지도자라도 이 일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요즘 얘기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죠? 너무 똑같아요. 섬찟섬찟해요. 이따 보면. 단알. 이 단은 괴사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한 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말을 한마디 더 보태놓았습니다. 비는 길이며, 비는 좋은 거다. 길한 거다. 보혜니, 돕는 거다. 도울 꽃자입니다. 하순종이라. 아래에서 순하게 따르는 것이다. 아래에서 순하게 따르는 것이다. 원형정 무구는 근본으로 판단해보고 길이 바르게 하는 것 해야지 허물이 없다는 그 말은 뭐냐? 얘가 강으로서 중을 얻었다. 지금 세력을 잡았다. 정권을 잡았다. 그런 말입니다. 불령 망내는 편안하지 않아야 바야흐로 온다는 그 말은 뭐냐? 위아래가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된다는 말이다.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된다는 말이다. 후부흉은 때를 놓치면 지도자라도 흉하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 궁예라. 그 쓰는 바가 잘못된 거다. 그런 경우는 잘못된 거다. 단사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빗괴는 길함을 말한다. 왜냐하면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돕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 돕는 정도는 물이 땅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서로 돕는 것이니 아래에서 스스로 따르는 모습이다. 원래대로 근본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천부지성의 마음으로 길이한다면 허물이 없다 하는 그 말은 구호 지도자가 정권을 잡았다는 말이다. 편안치 않은 상태에서 바야흐로 친비하고 서로 돕는 시대가 온다는 그 말은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교감하는 모습이다. 때를 잃으면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흉하다는 말은 그렇게 한다면 때를 잃는다면 친비하고 돕는 때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다. 하순종자는 모든 백성이 구호 지도자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를 따른다는 것은 지도자를 돕는다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후부흉 기도궁야는 때를 놓쳐서 너무 늦으면 친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난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너무 재다가 틀린 이 사람 같아. 상하응량, 지도자와 백성이 서로 통한다는 말이다. 양강한 고 지도자와 묻 백성인 의묘들이 서로 생각이 하나가 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모습이다라고 이 상하응야가 지도자의 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찍으러 가보니까요, 로또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관심 있는 몇 개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누군지도 모르겠어. 예. 개표 방송을 하려고 엄청 연구를 했는데도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고 찍었겠나 싶어요. 누군지 알고 찍었겠나. 상활. 예. 간사는 저 괴들의 그러니까 교들의 관계를 가지고서 말을 하고, 상사, 대상은 내외계의 관계만 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내외계의 관계만 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른 계와 다르게 선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선왕. 분자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냥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테고, 선왕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제일 높은 사람,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지상유수 비니, 땅 위로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모습이 땅하고 물하고 친한것 같으니, 여기서 땅을 백성이 되는 겁니다. 땅 파먹고 사는 게 백성이니까. 땅에 붙어서 그 땅 파먹고 사는 게 백성이니까.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건만국하고 많은 나라를 세우고 친제후환이다. 여기에서부터 주나라 때 처음으로 봉건제가 생겼습니다. 봉건제라는 건 뭐냐 하면, 넓은 땅덩어리를 혼자 다스릴 수 없으니까 자기 친척들에 이만큼씩 띄워줘서 내보낸 겁니다. 전부 다. 친척들, 그리고 정권의 창출의 일익을 감당한 공신들,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하나씩 띄워줘서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다스리게. 요 만국은 제후국이죠. 제후국. 제후는 여러 왕, 뭐 이런 정도 의미일 수 있죠. 후는 그러니까 천자가 아니고, 뭐 지금으로 행정으로 치면 도지사 이 정도 되는, 지금의 행정으로 치면. 상사는 단순히 내외계의 관계를 자연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또 그것을 인사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수지비께를 자연으로 비유하면 외께는 물이 되고 내께는 땅이 됩니다. 물은 땅에 착 달라붙어서 흐릅니다. 이 모습을 인사적, 사회적으로 해석하면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로 단합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선왕, 주왕조는 많은 나라를 세워서 제후를 두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역은 천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지인. 이거는 지금으로 하면 철학, 종교학, 이런 정도의 학문이면 되고요. 이거는 자연과학, 요거는 사회과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학자로 다 친다면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는 건 철학이나 종교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형이상학을 말하고 하잖아요. 천, 지는 일반적인 자연학. 보통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회학, 정치학,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걸 이걸로다가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옛날 말이래 그렇지 지금 말로 번역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주역에는 없는 소리 없이 다 들었다. 이거를 천지인 삼재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다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예, 우리가 봉건적이다, 아주 봉건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알지는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참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서양에도 뭐 영주 기사 어째고 하고 봉건제도가 있죠. 서양은 논외로 하고요. 일단 주나라의 것만 지금 이 주역의 무대인 주나라의 것만 무왕이 주를 건국한 후 천하를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명한 신하들의 보좌를 받아서 시행한 통치제도입니다. 천자의 자제이자 가신인 제후들에게 지방의 넓은 영토를 나누어주면서 해당 지역의 통치를 이름했습니다. 제후들은 분봉받은 지역으로 이주해 가서 천자를 대리해서 통치하면서 자신의 영지를 자신의 아들들이나 가신들인 경대부에게 재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통치를 맡겼고 경대부들도 자신의 영지를 자기의 아들들이나 가신인 사에게 재분봉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할 통치 구조 속에서 천자, 제후, 경대부, 사, 서인의 서열화된 피라미드식 지배 질서가 정착되었고 5가지 신분은 각각의 위상과 분수에 맞는 행동 규범인 예와 친족 간의 윤리 규범인 종법제 및 우회 효친 질서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예는 뭐 결국 지금의 법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한번 정해진 거는 바꿀 수 없다는 생각들이고 요즘에는 바꾸잖아요. 요즘 바꾸지만 천자는 봉건제도의 최고 지배자이며 강천하 강상의 질서의 정점에 위치한 주왕에 대한 종교적인 정치입니다. 주나라는 하늘로부터 천하 만민을 밝히고 공정하게 다스리려는 신성한 명령, 천명을 위임받은 존엄하고 유일한 왕조이며 주나라 왕은 그러한 소명을 받던 천재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자가 하늘의 아들 아니에요. 하늘의 아들. 원래 주나라 왕에 대한 독보적인 호칭이었으나 주가 멸망하고 진제국이 성립하면서 황제라는 새로운 칭호가 등장한 후에도 천자라는 칭호는 사라지지 않고 같이 썼으며 역대 통일 왕조에서도 황제와 천자는 뭐 뒤섞여서 썼다고 합니다. 제후는 주나라 때 봉건제도 하에서 천자 다음에 위치한 최상 지배계층으로 천자로부터 각지의 넓은 영토를 분봉받아 그를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다스리는 지방 국군 또는 영주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제후는 수많은 후, 공, 국군, 영주가 통치하는 나라를 통칭하며 제후국이라고도 말합니다. 봉건제도 하에서는 왕이라 칭할 수 있는 존재는 천자뿐이고 지방 문주, 곧 영주들인 제후는 일반적으로 공, 후이고 그거를 더 세분해서 말하면 공후백자남이 됩니다. 공작, 자작, 백작, 남작 그게 영국에서 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있던 말입니다. 그죠? 왜 공작, 뭐 몬테크리스토 백작, 뭐 드라큘라 백작 하잖아요. 이 소리입니다. 이 백이. 이 소리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의 예제, 그 예절 질서에 따라서 다른 장록의 등급이었으며 또한 천자의 가족과 종실은
왕실, 제후의 종실은 공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기 뭐냐면요. 저게 결국은 끝에 가면 붕괴되는 조직 같아 있어요. 천자가 있고 아들이 천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후가 됩니다. 후가. 이 후의 아들은 후가 되고 후의 둘째 아들은 그 밑에 있는 경대부가 되고 경대부의 큰 아들은 경대부가 되고 둘째 아들은 그 밑에 사가 되고 이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계속 갈라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모두 이 사람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종법 질서라는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시골 가면 종손이라는 사람은 이거는 쭉 내려 여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데 할아버지는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뻘, 증조 할아버지 뻘 돼도 이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모두 따라가죠. 그 옛날에 종가하는 거요. 예. 종가하는 거. 그게 요겁니다. 종손을 엄청 높이 받들잖아요. 사람 시골에서. 예. 요 질서입니다, 그게. 요 질서. 사실은 얘가 제일 이 서열로 보면 제일 낮죠. 이 대수로 보면 제일 낮단 말이에요. 왜? 계속 장자로 내려갔으니까 제일 낮지. 그러면은 저까지로 내려간 사람은 많이 안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로 3단 내려간 거 하고, 막내 내려가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조카가 나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어요. 제일 큰 사람이 결혼해서 애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같이 애를 또 낳아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고조사촌은 조카가 고조사촌 막내보다 나이가 더 많아. 그러니까 큰형 아들이 나이가 더 많아요. 예. 종법 질서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종법 질서. 그 전에 피 먹고 이럴 적에 생기는 대로 나면은 많이 죽어서가 없지, 그죠? 낳는 걸로 치면은 이제 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은 제후들에게 하사된 5등급의 자기 중 최상의 자기입니다. 공후 백자남 그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얘기에 의하면 천자는 사왕 천리의 영지를 다스리고 5등작의 1위인 공과 2위 후는 사방 백리. 그러니까 직할지입니다. 직할지. 지금 우리가 경기도 하잖아요. 경기도 할 적에 그 기자가 뭐냐 하면 요 기내 고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의 직할지 그 소리입니다. 기내 경기도가. 3위 백은 사방 70리, 4위 자와 5위 남은 사방 50리의 영지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대에 명문화된 내용일 뿐 당시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정확히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열국지에 빈번히 등장하는 암흑의 공의 대다수는 암흑의 나라를 통치하는 영주로 1등작을 하사받은 제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후라도 그 봉장이 달랐다는 얘기죠. 저런 거 있죠. 공무원도 계장이면 계장이 있고 그 등급이 따로 있잖아요. 그 등급이 따로 있는데 어떤 경우는 밑에 직급에서 상위 직급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상위 계급의 사람이 그 하위 계급의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거를 조선시대는 행수법이라고 해요. 이게 앞에다 행 쓰는 거하고 빨리 후 쓰는 거하고가 그게 다른 거예요. 혹은 5등작과 무관하게 모든 제후를 경칭해서 공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춘추시대부터 본격화된 각지 제후들의 시호도 암흑의 공이 대다수입니다. 왕실에 상주하면서 각종 사무를 맡아보고 그 대가로 왕실 직할령의 일부를 시급으로 누리던 왕실 직속의 최고 관료들을 칭하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각각 제후국으로 띄어서 내보내지 않고 그 천자가 있는 곳에 있는 신하들, 지금으로 치면 내각, 이 사람들도 후라고 한다. 지금 그 소리입니다.
도지사만수가 아니고, 예. 그리고 요 기자, 요 글자는 경기도 할자 기자인데요. 직할지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똑같습니다. 후는 봉건 제후 자기 중 두 번째 칭호입니다. 아무개 후, 아무개 나라 군주의 후작으로 예를 들면 예, 신후는 신나라의 군주로 후작의 장록을 받은 제후다. 그 다음에 백은 봉건 제후의 자기 가운데 세 번째인데 아무개 백은 아무개 나라 군자인 백이라는 자기를 받은 군주다. 예, 정백하면 정나라의 군주다. 그런 소리입니다. 자는 봉건 제후 자기 중 네 번째인데 아무개 자 하면 자작, 예, 초자는 초나라 군주인 그 자기는 자작이다. 예, 남은 다섯 번째로 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부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 말은 예, 별로 안 좋은 의미로 저 부용이라는 걸 쓰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예, 곁다리 뭐 이런 정도 의미로 쓰일 때 저거 부용이라 그러거든요. 부용은 세력이 미약한 제후를 말하는데 얘기에 의하면 영지가 50리가 넘지 못해서 5등 제후에 들지 못하는 작은 영주들을 들은 직접 천자에게 가서 조해드리지 못하고 5등 제후 곁에 붙어서 곁부터 조해드리게 했으므로 부속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로 부용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곧 봉건제적 질서로는 제후와 동급이긴 하나 세력 면에서 독립된 제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소군주 내지 그들이 총치하는 작은 국가를 지칭합니다. 커피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커피는 먹고 해야지. 잠시 쉬겠습니다.